여기가 오늘 현대엔지니어링 특강하는 장소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잘 찾아왔네요. 저는 오늘 특강을 맡게 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 박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방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다도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고 지금 우주에도 엄청난 쓰레기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자,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나 쇼츠 같은데 동물들, 예를 들어 거북이라든지 물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들이 구출을 하는 영상을 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저한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전자기기의 폐기물의 속도가 재활용이 한 5배가 넘는다는 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8kg 정도의 전자기기를 버린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의 88%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우리 지구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 위기를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구는 인류세 시대로 접어들었고 6번째의 생물 대멸종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9년에 쓰레기 대란 사태가 터졌거든요.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하면서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2019년 1월에 조사를 했을 때에 235개의 쓰레기 산이 발견이 되었고요. 2020년 8월이 되면 이게 한 360개로 또 증가를 하게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어느 계기로 내가 쓰레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들으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서점에 가서 우연하게 녹색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환경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바꿔서 환경대학원으로 진학을 했고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줄여서 쓰시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활동가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뛰어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소장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체감하시는 쓰레기의 심각성이 좀 어떤 수준으로?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원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 문제,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 양방향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인간의 소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한번 볼까요? 1900년에 인간의 자원의 총 소비량이 70억 톤이었어요. 지금은 1000억 톤을 소비하고 있고요. 30년 후인 2050년 정도가 되면 1800억 톤 정도를 소비할 거라고 합니다. 1900년에서 2020년까지 120년 동안 인간이 사용한 자원의 총량에서 최근 5년 동안 인간이 사용한 자원의 총량이 3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원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죠. 특히 저개발 국가로 가게 되면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투기가 돼요. 일부는 계속해서 바다로 들어가면서 바다 플라스틱 문제를 계속 심각하게 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순환 경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원 고갈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 산업을 선도할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응을 잘 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현대 엔지니어링 한번 앞장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R이라고 들어보셨죠? 줄이자, 재사용을 하자, 재활용을 하자.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줄일 수 없으면 재사용을 해야 되고 재사용을 할 수 없으면 재활용을 하자. 최근에는 여기에 디퓨즈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어서 포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리퓨즈를 매우 좋아하시죠. 우리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도 재활용을 더 잘할 수 있는 기술들도 개발하고 또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뭐 이와 관련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먼저 저희 G2E 사업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해서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열을 가해서 폐플라스틱 안에 있는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뽑아내면 플라스틱을 그냥 소각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환경 개선이 되는 건가요?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만들 때에는 탄소 배출을 최대한 저감을 해서 저희가 포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발생된 수소 역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다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적으로 깨트린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회수해서 맞습니다. 다시 예. 이용을 하자 네, 이런 맞습니다. 개념이 되는 거네요.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 내부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좀 고치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1층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회용 컵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현대 엔지니어링 내부에서 환경과 관련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교육을 해서 아이들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소장님이 활동하시는 시민운동연합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대표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쓰레기 시민대학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구독자는 몇 명이나 되는? 한 2만이 조금 넘어가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